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잭슨홀 미팅이 좀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하고 바랐을 텐데 갑작스럽게 굉장히 큰 변수,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되면서 시장의 파급력이 큽니다. 시그널이 좀 바뀐 건가요? 네, 일단 전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었고요. 이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인플레가 2% 수준까지 끌어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. 뭐 CPI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PC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뭐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 갈 길은 굉장히 좀 멀리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시장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어요. 1970년대 그때 미국이 굉장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고생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 폴 벌커 의장은 80년대 의장이죠. 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총을 갖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었는데 그때 교훈이 이 긴축을 섣불리 좀 긴축을 멈춰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전부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. 이 얘기는 오늘 시장에서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조금 더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정책이 가계와 기업에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고통을 주더라도 방치하게 되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또 저 잭슨홀 미팅에서는 또 그 전에 시장이 환호했던 그런 얘기도 한마디를 했었죠. 살짝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. 9월 연준은 데이터에 의해서 9월 연은의 금리 수준은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뭐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들이 대부분이 전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연은 총재들이 했던 얘기가 대부분입니다. 단지 차이점이 있었다라면 이번에 파월 의장이 30분 정도가 연설이 예정돼 있었는데요. 한 8분 약간 넘는 시간에 그러니까 뭐 아주 강하고 간결하게 그냥 확 핵심만 찔러서 얘기를 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, 파월 의장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 이 부분이고요. 자, 이 연은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없는데 투자자들의 해석이 지금 바뀐 그런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파월 의장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일단 뭐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은 앞에 보시는 차트에 첫 번째 차트에 보시게 되면 나스닥 주봉이 있고 S&P 500 주봉이 있습니다. 나스닥은 241평선까지 급락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이걸 깨기 힘든 자리, 그런 자리에서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. 또 8월 중순에 이 122평선까지 반등이 나온 자리, 그 자리가 매물대하고 맞물린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온 겁니다. S&P 500도 마찬가지죠. 반등 나오는 시기는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반등이 나왔고요. 하락한 폭이 고점에서 1182포인트 정도가 하락했고요. 그리고 바닥을 찍고 반등 폭이 한 689포인트 정도가 반등했습니다. 대략 한 60%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은 모습이에요. S&P 500도 뭐 그런 모습이니까 자, 이런 부분들은 8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증시의 조정이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매파적인 8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이 파월 의장의 말은 좀 이렇게 하락하던 중에 엑셀을 좀 더 밟은 정도,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지금 S&P 500 기준으로 조금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는데요. 자, 뭐 60% 선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조정폭의 상승폭에 또 50% 이상 조정을 받게 되면 약간 살짝 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. 50% 수준이 3,98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.
그래서 이 S&P 500 같은 경우는 3,98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리고 뭐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은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. 자, 뭐 지금 이렇게 좀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과정,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전에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부분들이 있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매물대하고 지금 주봉상 20주이평선이 만나는 자리,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고 거기서 일단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어요. 또 이 선물시장 말고 선물시장 쪽을, 파생시장 쪽을 좀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히 보이게 되는데요. 그 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화면이 선물시장 30분 봉입니다.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날 파랗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들이 있죠. 자, 여기 빨간 선 같은 경우는 22평선입니다. 30분 봉상의 22평선이에요. 그리고 파란 선 같은 경우는 62평선인데요. 자, 지난 8월 17일 날 22평선 자체가 아래로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던 거죠.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인 8월 18일 날 이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62평선 마저도 조금 아래로 이렇게 꺾이면서 야, 이건 시장이 주의가 아니라 조금 경고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.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출연했을 때 매니캠으로 출연했었죠. 그때는 지금은 5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뭐 좀 쫓아가서 팔 자리는 아닌데 좀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좀 그때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기에 대응할 시간은 조금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때 선물시장의 수급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. 보시게 되면 8월 17일 날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4,554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이에요. 그리고 이날은 미결제 악정까지 3,634계약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뭐 이게 선물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미결제 악정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거,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수급이었죠. 또 8월 18일 날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이 부분들, 그리고 미결제 악정도 좀 줄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늘려놨던 미결제 악정을 약간 줄이는 수준, 그 정도 수준 정도로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수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어제 수급은 어떻게 됐을까요? 자, 어제 8월 29일 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1,187억을 매수했습니다. 하지만 미결제 악정도 2,72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미결제 악정이 줄어들면서 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다라면 굉장히 좋은 수급인데요. 외국인들 매수에 좀 의미랄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 반감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? 그래서 이런 시장의 내용들이 원래 기술적으로도 미증시 기준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었던 타이밍에 파월이 단지 거들었을 뿐이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.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난주에도 힌트를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 내리는 비를 피하신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뭔가 좀 주요 일정들이라든지 이벤트로 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?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네오위즈 같은 종목군들은 개별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이 되기도 하던데요. 예,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본다라면 이번 주 주말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요. 이 고용지표는 잘 나와도 뭐 시장에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나고 우리 추석 연휴가 지나면 그때는 미국의 추석 연휴를 세고 돌아오면 우리는 미국의 CPI 발표가 바로 목전에 와 있을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거 외에 우리나라 시장 내부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뭐 지난 주말에 폴란드 쪽에
K2 흑표전차하고 K9 자주포에 대해서 7조 6천억 정도 수출 계약이 있었죠.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. 9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. 한국 항공우주에서 마찬가지로 폴란드 쪽에 FA50 총 48대인데요. 1차분 수출 본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이 한국항공우주에서 그 FA50에 장착하는 미사일을 우리나라 국산이 아닌 미국제 미사일로 이렇게 장착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있었으니까 그런 뉴스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부분도 거의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. 또 다른 모멘텀도 있습니다. 자, 국산 자주포하고 전차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체결됐는데 그동안 얘기가 되지 않던 그런 무기도 조금 지금 테이블에 올라온 모습이에요. 폴란드 쪽에 천무 다련장 로켓을 추가 도입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데요.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 디펜스죠. 근데 100% 자회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보셔도 무방합니다. 근데 이 폴란드 쪽에서 지금 미국 쪽에 하이마스라는 그 로켓을 좀 2019년도부터 주문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어떤 대답도 하질 않았습니다. 근데 이 하이마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어요. 그 수세에 몰렸던 우크라이나 군들이 미국 쪽에서 이 하이마스를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러시아 쪽 후방에 있는 그런 탄약고도 정밀 타격을 하고 러시아 쪽이 자랑하는 지구 최강의 방패라고 하는 S-400 대공포도 이런 쪽도 상당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거를 폴란드가 살려고 미국에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상태인데도 미국에서 어떤 대답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천무 다련장 로켓인데요. 이런 부분들을 폴란드 국방장관 겸 부총리께서 한 얘기를 보면요.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도 미국은 제조업이 그렇게 많이 발전된 나라가 아니니까요.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갖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. 항우연에서 또 중요한 그런 일정이 하나 있죠. 누리호 이번에 2차 발사에서 성공했죠.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민간에 이전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. 9월 달에 아마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가장 유력한 기업은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보시면 되는데 이 한국항공우주는 누리호 그 동체를 총제작한 그런 기업입니다. 자, 총조립을 하고 거의 총괄해서 한 그런 기업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누리호의 엔진을 만든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선정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투자 전략은 간략하게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알려주세요. 자, 이번 주 내에는 어제 발생한 갭 부분들, 이 부분을 메꾸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 롤오버 물량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롤오버가 되는지 매도 물량이 정리가 되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지금 낙폭 과대에 대한 그 정책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많이 훼손된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7월과 같은 탄력 있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계좌의 일정 부분 현금은 유지하는 전략이 좋겠고요. 장기적인 관점은 실적과 모멘텀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쪽이나 이런 거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쪽만 투자를 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슈를 파악 후에 오르기 전에 선취매를 해야 됩니다. 요것도 간략하게 예를 들면 지금 9월 달이면 미국 쪽에서 CBDC에 대한 논의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관련주들을 조금 찾아서 저점에 매수한다라면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.